지금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뜨겁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으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월드컵을 단 한 경기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경기도요. 원래 저는 국가대표 경기는 챙겨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손이 안 갔어요. 켜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단순히 축구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면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한국 대표팀 성적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지금까지 두 경기를 치렀어요. 1승 1패예요. 첫 경기는 이겼고 두 번째 경기 멕시코전에서는 0대1로 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에요. 토너먼트 진출도 아직 충분히 가능해요.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요.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고 이강인, 김민재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응원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식었을까요? 이유는 선수가 아니에요. 바로 감독이에요. 지금 한국 대표팀 감독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에요.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던 바로 그 해. 온 나라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 여름이요. 그때 그라운드에서 뛰던 스타 선수였습니다. 선수로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독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원래 한국 대표팀에는 외국인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죠.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게 바로 지금 감독이에요. 문제는 그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정식으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이 감독만 제대로 된 면접 절차 없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서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마나 큰 논란이었냐면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정부 부처가 직접 감사에 나섰고요. 축구 감독 한 명 뽑은 일이 나라 전체에 이슈가 된 거예요. 감독이 부임한 뒤에도 마음을 돌릴 기회는 있었어요. 여러 평가전을 치렀거든요. 만약 이 감독이 정말 실력으로 보여줬다면, 절차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잘하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를 볼수록 이해하기 힘든 전술과 선수 기용이 이어졌어요. 비판 여론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았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경기를 켜기 싫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분노할까요? 단순히 축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한국에서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민감해요. 공정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폭발하듯이 화를 내요. 논쟁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아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도 같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은 돈이 없어서 학원 하나 다니기도 힘들어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비싼 과외를 받고 유학까지 가요. 시작하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육은요, 좋은 대학으로 이어져요.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출발선의 차이가 인생 전체의 차이로 굳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을 이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정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노력보다 배경이 더 중요하고 인맥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도 사회는 계속 말해요. 그래도 더 노력해야지.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노력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여러 안 좋은 사회 지표에서 자꾸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 감독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냥 축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느끼는 그 답답함을 정확히 건드린 사건인 거예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선수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손흥민도, 이강인도, 김민재도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복잡해요. 응원하고 싶은데 응원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차라리 이번에 예선에서 탈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진짜 의미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사람들은 또 배우게 되니까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는 노력이 정말 보상을 받나요? 출발선은 공평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